자, 이번 시간에는 분해도 및 섹션도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도 및 섹션도를 2D 도면에 표현해가지고 그걸 이제 오토캐드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립폼이 있다면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standard.ipn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방금 열었던 어셈블리를 이리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분해 방법은 자동으로 하면은 자, 거리 한 10으로 하면은 모든 부품이 자동으로 거리 10만큼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수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좀 보기 좋게 이건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릴 건 안 떨어뜨리고 좀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부품이 이렇게 왔으면요. 자, 이것을 자, 구성요소 미세 조정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 방향 정하고 그다음에 부품 정하고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방향 정하고 자, 부품 정하고 뒤로 쭉 빼고요. 그다음에 자, 이것도 방향 정하고 뒤로 쭉 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추가 기어들은 옆으로 좀 빼도록 하죠. 자, 방향 정하고 구성 요소를 여기서 안에 걸 다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부품 트리를 확장시킨 다음에 축과 키와 기어 키 자, 이렇게 얘네들을 잡고 옆으로 쭉 뺍니다. 그리고 지우기. 자, 그리고 얘네들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방향 정하고 다음에 지 안에 있는 키 요거를 정한 다음에 밑으로 살짝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어들 앞으로 쭉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키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부품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분해는 됐는데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여기 부품들을 자, 대충 이렇게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기 좋게 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카바는 본체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이 트레일 선을 찍으면은 이 녹색 점이 표시되거든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끌면은 자, 이미 분해됐던 부품의 거리가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자, 트레이를 끌어가지고 자, 이렇게 조금씩 자, 조정을 합니다. 이거 너무 덜 떨어졌으니까 좀 뒤로 더 빼고요. 이 녀석도 좀 밑으로 내리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전부 얘로 저장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시 새 파일 열기에서 mecapi.idw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템플릿 파일을 엽니다. 도면 템플릿 파일을 열고요. 자, 템플릿 파일을 열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작성한 그 조립도를 하나 불러옵니다. 일단 이것을 지금 보면은 자, 방향을 자, 저면으로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 배치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브레이크아웃으로 자, 섹션을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등각수상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이것을 섹션하기 위해서 자, 뷰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삽입 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을 할 거니까 여기에 중심점을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자, 이 모서리를 찍고 형상투영 하면 중심점이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직사각형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아웃 할 뷰를 선택하고 자,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깊이를 자, 시작점을 맨 꼭대기로 잡으시고
자, 깊이를 적당히 한 500 정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면이 되죠. 자, 이 상태로 투영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투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작성이 됐죠. 자, 그런데 보면은 투영을 했는데, 자, 다 잘려진 것도 좋고, 투영도 한 것도 좋은데, 보면은, 자, 원래 축이나 키나 기어 같은 경우는 단면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단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단면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 뷰에서, 자, 이 뷰가 종속관계가 이게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녀석들의 속성을 바꿔줘야 하위에 있는 녀석들도 속성이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여기 있는 속성을 직접 바꾸면은 상위도 안 바뀌고 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상위에 있는 뷰를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고, 자, 트리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자, 기어 펌프, 자,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리스트는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은 자, 커버는 괜찮고요. 축하고 기어, 이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축하고 키하고 기어하고, 자,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시고, 자, 단면 포함해서 없음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부품들은 어떤 단면 메뉴를 했던 간에 절대로 단면을 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좀 기다리면은 자,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볼트가 지금 처리가 안 됐죠. 볼트도 단면이 되는데 원래는 볼트도 이렇게 단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볼트들도 단면을 하지 않기로 하죠. 자, 보면은 자, 이 볼트가 어느 볼트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구성 요소 패턴에서 자, 이 녀석하고 그러니까 M6의 20V 4번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번 2번은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 4번 1번하고 4번이네요. 그래서 자, 종속관계 위에 있는 거에 가셔가지고 이 볼트하고 구성 요소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1번하고 4번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면 포함에 없음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은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볼트하고 이것들이 전부 단면이 안 된 상태로 다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뷰의 모양을 좀 바꿔야 된다. 여기 보면은 접하는 모서리나 여기 곡선 여기 R이 된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선들이 다 누락이 돼 있죠. 자, 이것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어차피 이걸 오토캐드로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음영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자, 화면 표시 옵션에 가가지고 자, 해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레드 모서리 간섭하고 접하는 모서리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자, 확인을 해줍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자, 이 상태까지 됐는데 보면은 여기 해칭이 안 되어 있죠. 분명히 아까 여기서는 해칭 옵션을 했습니다만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해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해주시면은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이렇게 해칭이 자, 잘 진행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뷰를 여기다 끌어다가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자, 분해도를 나타내도록 하죠. 그래서 자, 기준 뷰에서 자, 이번엔 파일 형식을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하고요. 이 녀석을 엽니다. 그 다음에 자, 뷰 방향을 정해주고요. 이 녀석도 옵션은 똑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화면 표시 옵션에서 모서리 간섭과 접하는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트레일 표시를 체크 해제하십시오. 어차피 인벤터에서 우리가 작성한 트레일 표시는 나중에 오토캐드에서 트레일 표시할 때 거기 기준에 별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일은 나중에 다시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투영 뷰로 등각 투성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나타내기 전에
이 녀석도 단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단면을 했다고 이 종속간격이 여기 바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이 둘은 별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단면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 뷰를 선택하시고 스케치 삽입을 하신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형상 투영해서 중심선 나타내시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 시작점 하시고 자 깊이를 아까보다 조금 더 깊게 해보죠. 700 정도. 자, 그러신 다음에 투영 뷰로 자, 등각 수상도로 이렇게 나타내 봅니다. 이렇게 등각 수상도를 자, 나타내면은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번엔 추가구 기어는 그 절단면 선상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졌습니다만은 볼트는 여전히 이번에도 됐죠. 그래서 이 녀석도 아까와 똑같이 자, 이 부품들을 자, 선택을 해가지고 자, 단면이 안 되게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단면이 안 되게 된 볼트 리스트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단면 포함에 없음. 그런 다음에 쭉 기다리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자, 단면이 자, 볼트가 단면이 된 게 다 취소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화면 표시 옵션에서 해칭을 이렇게 추가해 주십시오. 자, 보면은 여기서 주석, 자, 자동 품번 기호, 품번 기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동 품번 기호를 하신 다음에, 자, 우리는 분해도를, 품번으로 할 거죠. 분해도를, 그러면은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구성 요소, 자, 선택을 합니다. 볼트는, 보니까 품번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볼트는 제외를 합니다. 쭉 기어, 자, 키도, 자, 일단 제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키도 제외를 하고, 이 상태로, 자, 요 안에도 하나 있네요. 이거 지금, 자, 요 안에 선택을 한 다음에, 배치 선택은 둘레. 그래서, 바깥에 이 둘레 이렇게 퍼지게 한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좀 보기 좋고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바꿉니다. 자, 보기 좋게 이렇게 트레이를 끌고, 조금 보기 안 좋은 것은 저기 이렇게, 자, 보기 좋게 이렇게 딱, 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나왔죠? 이게 안 나왔으면은, 여기를 가셔가지고, 자, 빼먹은 부분인데, 구성요소 미세 조정, 거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품 선택하시고, 밖으로 다시, 자, 뺀 다음에 지우기 닫기 하고, 여기 너무 가까우니까 얘네도 좀 뒤로 조금씩 빼죠. 그런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자, 도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도면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된 사항이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로, 자, 됩니다. 근데 템플릿을 보면 여기 작품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나오죠. 이거는 저장을 한번 하면 해결이 됩니다. 저장을 쫙 한번 하면은, 자, 작품명에 기어 펌프가 이렇게 링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거의 웬만한 건 다 됐습니다. 거의 웬만한 건 다 됐고, 자, 이걸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자, 이제 이걸 오토캐드 파일로 내보내야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자, 환경에서, 관리 스타일 편집기에서 보면은, 자, 이 실선에, 자, 이 모양을, 우리가 좀 지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도면층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한,
자, 마지막에 있던 가는 실선하고, 그 다음에 문자, 외형선, 윤곽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녀석들의 자, 색상을 바꿔줘야 된다. 오토캐드로, 자, 색상을 오토캐드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려면은, 자, 오토캐드의 그 색상을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꾸십시다. 여기 보면 윤곽선이라고 있죠? 윤곽선은, 자, 선택을 한 다음에 하늘색. 여기는 하늘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외형선. 자, 외형선은, 자, 여기 있는 외형선은, 자, 선택하시고, 자, 초록색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는, 자, 문자를 선택하시고, 문자는 노란색. 그리고 가는 실선은, 자, 가는 실선은, 자, 빨간색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종료.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해칭하고, 자, 보시면 해칭하고, 여기 보면은, 자, 접하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화면 표시 옵션에서 모서리 간섭이나 접하는 모서리 선은 이 선보다는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에, 자, 해치하고, 자,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자, 절곡선을 고치려면은, 자, 해칭은, 자, 여기 보이시는 해치는 빨간색. 그리고 좁은 외형선도, 보면은, 좁은 외형선인데, 저 여기서 연속을 누른 다음에, 자, 이건 그냥, 빨간색으로 하시고, 0.35mm 종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오토캐드 파일로 넘기는 겁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하신 다음에, 오토캐드 DWG 파일로 변경을 하시고요. 옵션에서, 자, 낮은 버전 오토캐드 2004, 다음, 모든 시트, 마침, 그 다음에 저장. 저장이 완료됐으면은 저 오토캐드 파일을 가셔가지고 자, 기업 홈페이지 가셔서 자, 이 파일을 엽니다. 쭉 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되죠. 그래서 옆에는 이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 녀석들만 이렇게 쭉 해서 자, 보고 큰 문제가 없는지 자, 이렇게 봅니다. 해칭은 제대로 됐는지 해칭이 안 된 게 있는지. 자, 여기 보면은 해칭이 안 된 것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인벤터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기는 해칭이 됐는데 이것들은 해칭이 안 된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인벤터에서 오토캐드로 넘어올 때 이게 저기 파일 변환 시스템이 약간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까다로운 형상을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게 해칭이 취소가 되는지 오류가 되는지 해서 날아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은 그래도 해칭이 제대로 됐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해칭 명령으로 채워 넣어야죠,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해칭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저기 보면 해칭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둘러싸이는데, 어딘가 뚫렸거나 경계 패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아무리 시간이 기다려도 안 되면은, 제 ESC 키를 몇 번 누르면서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칭이 안 돼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예 해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해칭을 이렇게 시도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가 뚫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 이 외곽선들을 이렇게 따옵니다. 자, 이 외곽선들을, 자, 이렇게 따오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따오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걸 복사해서 밖으로 빼내죠. 그런 다음에 자, 라인으로 여기를 있습니다. 자, 필렛으로 저희 모서리들을 이렇게 가다듬죠. 필렛, 그 다음에 반지름 모서리 0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 번씩 이어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해칭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자 여기서 중심점을 잡고 이 녀석이 안 따라왔네요. 다시요. 녀석을 갖다 놓고 자 해칭으로 여기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이쪽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바로 해칭을 해봤자 지금 여기가 어떻게 이런 면에서 해칭 단면을 이렇게 경계선을 찾을 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선이 많으면은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단면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충 모양 가져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까우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를 이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렛 R0로 해가지고 코너를 한 번씩 이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인벤터에서 넘어온 이게 캐드 파일은 이게 보면 둘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뭐랄까 설정상으로는 이 코너가 이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한쪽이 뚫렸다는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 전체면을 지금 해칭 단면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심하면 캐드가 다운되거나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렛 명령으로 이거 한 번씩 다 이어주고 그 다음에 해칭 명령으로 여기를 잡고 픽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OK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해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브로 중심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색상은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면에도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빠진 거 없이 다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토캐드에서 출력을 해야겠죠. 자 플롯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옆에 게 없죠. 확장 버튼으로 확장을 하시고 오토캐드.cbt로 하신 다음에 자 프린터는 뭐 거기 시험장에 가면 어떤 프린터를 하라고 나와주는데 우리는 일단 화면상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기 뭐라고 할까 PDF로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 지금 PDF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자 보시면은 그냥 스냅이 자 그림 파일로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는 A4 자 플로트는 윈도우로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몇 가지로 잡고 그 다음에 P2 페이퍼 돼 있고 프리뷰로 보시면은 자 프리뷰로 자 이렇게 보이죠? 지금 다 보이진 않는데 자 여기서 자 어떻게든 CBT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하셔가지고 자 컬러를 흑백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블랙으로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하신 다음에 라인 웨이트 그러니까는 선 굵기를 0.25로 한 번에 다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노란색만 클릭해 가지고 자 요 선 가중치를 0.35로 하고 그 다음에 자 녹색을 클릭하셔 가지고 선 가중치를 0.5
다음에 하늘색을 클릭하셔가지고 선 가중치를 0.7 이렇게 맞추시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랜드스케이프로 다시 한번 윈도우로 여기 잡고 프리뷰 보시면 세로로 나오죠? 다시 한번 프로퍼티를 가셔가지고 용지를 가로로 확인, 또 확인.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프리뷰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로 플로트 오케이. 자, 출력될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약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출력이 좀 이상하게 된 데가 있죠. 이런 부분은 고쳐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레이어가 0이고 여기는 레이어가 해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고 레이어를 해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레이어를 해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외형선이 자, 여기 보시면 외형선이 얇게 나왔는데 자, 외형선은 초록색이어야 되니까 필터 명령으로 레이어를 자, 외형선만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 외형선 레이어를 외형선, 그냥 외형선 자, 이렇게 녹색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플로트를 진행하도록 하죠. 윈도우 플로트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됐나 안 됐나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제대로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인벤터에서 분해도를 만든 다음에 섹션도를 하고 분해도를 만든 다음에 그 오토캐드 파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인벤터에서 섹션도 및 분해도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